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는 사망 원인 3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귓볼에 주름이 많으면 치매다, 눈이 흐려진다, 사실 그런 의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치매가 걸리진 않습니다.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는 가장 빠른 여러 가지 신호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고 국가치매연구개발사업단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묵인희이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치매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듦이 하나가 있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치매가 걸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85세인데도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시고 여러 친지분들과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치매는 나이가 들면 무조건 드는 병이다 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65세를 노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것만 보면 예전에 65세와 지금의 65세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치매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젊은 시절부터 혼자 있기 좋아하고 인터넷에 빠지다 보면 사람과의 교류가 많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도 많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나쁘고, 식사도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파는 음식 같은 걸 막 먹게 되면 아무래도 고지혈도 되고 당뇨도 잘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위험인자로 작동을 하면서 초록이 치매라는 군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치매의 완치보다는 치매라는 병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 질병의 진전 속도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고, 가족들에게 덜 신세를 지고 자기라는 의미를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치매 해방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치매라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치매에는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치매라 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얘기합니다. 학습과 기억을 주로 하고 있는 뇌 안에 해마라는 부위가 제일 먼저 망가지면서 학습과 기억이 안 돼서 기억력 감퇴나 인지기능 약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독성 단백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 라는 단백질과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이 정상인에게도 있는데요. 보통 때는 만들어져서 저절로 사라지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자의 경우는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뇌에 점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기까지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스레시홀드에 오기 전까지는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뇌 안은 이러한 독성 단백질로 가득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조기에 발견하자, 예방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대부분 분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이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등장을 했고, 지금은 전체 다른 모든 질병과 합해서 사망 원인 3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맨 처음에 해마에 중심된 신경세포가 죽지만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라는 것이 뇌의 전체로 퍼져가면서 신경세포뿐이 아니라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세포,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고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모든 신호들이 뇌에서부터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신호들을 멈추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라서요. 알츠하이머 병이 중증이나 그 이상으로 진행되면 커다란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실 때는 심장이 멎거나 폐에 염증이 생겨서 돌아가시지만, 전 단계를 살펴보면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그것들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기능이 안 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여러 통계들을 보면은 알츠하이머병이 발병된 사람들을 거꾸로 연구를 해보면 변비가 있다거나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잘 못 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거꾸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한테도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 본인과 주변 가족들이 눈치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자다가
남자가 발길질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변한다. 이거는 뇌에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어요. 뇌의 앞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하는 역할이 판단력, 감정 조절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작은 일에도 본인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뿐이 아니라 전두엽성 치매라는 게 있거든요.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가 소실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식당에 계신 주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귓볼에 주름이 많으면 치매다 막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진짜냐. 저도 깜짝 놀랐고 사실 그런 의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치매 환자의 경우는 후각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는다거나 청각 기능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증상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뇌 안에 청각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있고 후각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것들이 뇌에 점점점 퍼져가면서 그런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죽게 되면 후각 기능이나 청각 기능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다음 눈이 흐려진다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치매 환자가 많으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비가역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빠지면 계속 나빠지는 길로 가고요.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치매, 예를 들면 혈관성 치매나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들은 원인을 제거해주면 다시 좋아지는 가역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인 경우는 보통 생각하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서 주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혈관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힌다거나 하면은 운동 기능이 안 좋아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루이소체 치매는 성격이 과격해진다거나 주무실 때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발길질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매와 단순 건망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순 건망증인 경우는 어떤 사건을 잊어버려도 옆에서 누구랑 같이 갔잖아 아니면 그때 무슨 색 옷을 입었잖아 날씨가 좋았잖아 그러면 금세 다시 그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치매라기보다는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매의 경우는 암만 그런 얘기를 해줘도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어 기억을 못 해내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기억을 못해 그때부터는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이나 체중 변화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경우는 치매도 진전이 되면 우울하게 나타나고 우울증도 같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만 있을 때는 다 하기 싫어 의욕이 확 없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치매는 나 하기 싫어 이런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건지 이런 거를 보시면 두 가지를 구분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유전성은 전체 치매 환자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3개가 있거든요. APP, PS1, PS2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하나라도 생기면 100% 알츠하이머병으로 가고요. 그런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20대, 30대 이렇게 아주 얼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유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유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위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아포지 단백질이라는 위험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 E4라는 위험인자가 2개이신 분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버지한테서부터 받을 경우에는 보통 E4가 없는 분에 비해서 치매가 걸릴 확률이 15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신 분이 많으면 E4가 유전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확률이 2개가 다 있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것은 원인 유전인자라기보다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에 첫 번째 알츠하이머 원인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원인 치료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제거해주는 원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두 번째 원인 치료제가 현재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환자한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치료제로 나온 것들이 전부 항체 치료제인데요. 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군이 아주 초기에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에게만 아직은 효과가 있고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중증 환자들에게는 아직은 효과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이유도 원인 치료제가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조기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물을 투여하는 시기가 아직까지 나온 원인 치료제는 똑같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그런 한 가지 기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고 없어짐에 따라서 인지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경세포가 죽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면서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신경세포가 죽기 전에 예방과 관리,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는 중증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원인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증상을 완화시키는 인지기능을 약간 증강시키는 약이라든지 우울증이 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이라든지 수면장애를 도와주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지만 그 경우는 원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증상이 본인도 못 느끼고 주변 사람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진단을 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간단하게 혈액에서부터도 진단할 수 있고 뇌의 영상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가능하다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환경을 나라에서부터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데 병원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혈액으로 진단을 많이 할 수 있다면 55세 이상 건강검진에 포함을 시킨다거나 해서 위험군이다 이렇게 나오면 좀 더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안내해드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도 가능한 것이 집 근처에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간단한 문진 검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를 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료 검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주변에 있는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인지기능 검사하는 무료 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대강의 점수가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인지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오신다면 보건소에 가시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하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는 가장 빠른 여러 가지 신호 중에 하나가 계산을 잘 못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뭘 샀는데 거스름돈을 제대로 안 가져온다거나 옆 사람이 날짜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나오면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고위험군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치매를 진단하는데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방법이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보는 PET라는 영상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뇌 척수액을 뽑아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탐침을 뇌 척수에 꽂아갖고 뽑아내서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라서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힘들고 또 몇 시간 동안 움직이시면 안 되고 그런 진단 방법이라서 별로 권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뇌 영상 방법은 정확하고 편하긴 하지만 고가입니다. PET라는 큰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동네에서는 없고요. 큰 병원에 가셔야 되고 의료보험 없이 한번 보겠다 해갖고 찍으면 15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가라서 일반인이 내가 치매인가 하면서 찍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미국 FDA에서 혈액으로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인지기능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혈액검사법이 이번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훨씬 싼 가격으로 편안하게 큰 병원 아니더라도 동네 병원에서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빨리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그런 진단법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뇌 안에 이런 독성 단백질들이 일반인들도 다 만들어지는데 그걸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제거 기능이 망가지는 순간 이런 독성 단백질이 막 쌓이게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도 공격하고 뇌 안에 다른 부위도 공격하고 이러면서 신경세포가 신경망을 형성하면서 기억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럼 독성 단백질의 제거 기능은 왜 나빠지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아직 하나 때문에 제거 기능이 망가진다 그건 아닙니다. 제거를 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수십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망가지더라도 이런 제거 능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치료제 개발도 다양한 제거 기능을 같이 좋게 해주는 그런 칵테일 요법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셨는데 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 같은 그런 행동과 말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다른 일반 관계가 없는 분이 보시는 것보다 가족들의 느끼는 절망감, 힘듦, 우울감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진행이 되면 혼자서 자기 생활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옆에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 계속 옆에 있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의 우울감 호소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가족으로 이게 퍼지면서 한 명이 치매 환자면 전체 가족이 힘들어지는 그런 가족병이란 말씀이 맞습니다.